일자리의 기회, 돌봄의 기회, 누리고 즐기는 기회,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동북권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북권을 가장 먼저 살려내겠습니다. 부강한 100만 대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통합의 목적이 규모의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광역 경제권의 성공은 동북권에 있습니다. 10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의대 정원 배분과 부속병원 위치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당장의 논란을 피하려고 100명 규모의 의대와 병원을 절반으로 쪼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하는 일도, 체계적인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대는 단순히 정원 숫자로 나눌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양질의 의료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 인력이 양성되고 많은 임상과 경험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100명의 정원의 의대를 순천으로 통합하고 이에 걸맞는 부속대학 병원도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목포에는 통합대학 본부와 함께 4차 병원을 유치하여 부족한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에 세워질 대학병원은 동북권 책임 의료기관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심내혈관 등 급성기 치료와 동북권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보건, 소아분만 의료까지 책임지는 동북권 의료허브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둘째로 관양만과 여수산단을 24시간 가장 싸고 가장 경쟁력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무탄소 전력 산단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그리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산업 구조입니다. 관양제철소의 연간 사용량은 580GWh입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 원 이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EU 탄소 국경 제도로 인해 앞으로 10년 동안 에너지 비용이 2조에서 3조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을 키로당 100원에 해준다, 90원에 해준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낮춰준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포스코를 비롯해서 관양만에 산업용 무탄소 전력 산단을 만드는 것이 그 길입니다. SMR과 수소발전, 재생에너지, 그리고 긴 시간 저장 장치를 연계해 24시간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관양제철소는 도시를 먹여 살리는 고용 클러스터입니다. 관양만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력을 쓰고 그 전력을 쓰기 위해 기업이 찾아오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광양제철을 아시아의 수소환원 제철 전진기지로 바꿔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조금 전에 9시부터 약 1시간 20분가량을 광양제철소에서 본사 관계자를 포함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수소환원 제철 전진기지로 만들 것인가 논의하고 경청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양제철을 아시아 수소환원 제철 전진기지로 만들어내면 탄소 중립시대 광양의 철강 사업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광양항 안전 자동화 스마트 항만 2단계도 추진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투포트 정책에 의하여 수소, 암모니아 연료항만과 자동화 부두를 통해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북구 강로의 전진기지이자 대한민국 미래형 수출항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광양의 2차 전지 클러스도 초격차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큰 일입니다. 광주의 미래차 국가산단, 광양의 2차 전지 클러스터를 연결해 미래 모빌ity 산업 시장을 선점해 내겠습니다. 셋째, 순천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하겠습니다.
동북권에는 초대형 산업 전력망과 모든 댐이 연결되는 전용 용수망이 있습니다. 화학, 정밀기계, 특수 가스 등 연관 산업 생태계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용수, 전력, 부지, 산업 생태계라는 반도체의 핵심 조건이 모두 확보된 최적의 지역이 바로 동북권이고 바로 순천입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동북권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기관 몇 개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 산업을 옮기는 일이고 인구 전략이고 기업 유치 전략이고 지역 의무 채용을 늘리는 일자리 전략입니다. 공공기관은 광주와 전남 곳곳에 맞춤형 분산 배치를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난방공사 등 미래산업과 연결되는 기관을 맞춤형 분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 원도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국제학교, 대학 공동 캠퍼스, 일자리 주택까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이미 공공기관 2배 유치와 분산 배치를 목표로 정부에 그 방향을 전남과 함께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째, 전남 동부 본부를 산업청사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동북권은 전남 GRDP 60%를 책임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여전히 사업소, 본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동부청사를 산업, 물류, 관광을 책임지는 산업청사로 격상시키고 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기능별 균형청사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K-팝 아레나와 같은 전문 예술극장을 조성하고 예술인 창작 레지던스도 확대하겠습니다. AI 문화기술과 콘텐츠 산업을 연결해 동북권 문화산업도 함께 키우겠습니다. 여섯째, 여수 석유화학을 살리는 수준을 넘어 첨단화학, 무탄소 공정산업으로 바꿔내겠습니다. 여수를 석유화학 대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NCC 중심의 화학산업 구조를 정밀화학, 스페셜티, 친환경 소재를 중심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산단 전체의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도 최우선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수의 위기는 산업의 위기이자 일자리 위기입니다. 재교육, 전환훈련, 생활안정기금까지 포함한 석유화학 고용안정 패키지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일곱째, 60분 광역교통망을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동북권 교통 분야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경전선 구간 지하화도 정부와 협의를 빠르게 마치고 조기 착공을 가능하도록 해내겠습니다. 우주 고속철도인 녹도 벌교 구간과 또 광주 고흥 고속도로, 여수 순천 고속도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동북권 어디서든지 60분 생활권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여덟째, 고흥을 대한민국 우주산업 관광도시이자 국내 최대 아쿠아팜 수산업 전략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민간 우주기업을 유치하고 우주부품 산업을 키우고 정주영 우주체험관광도 육성해 지역 주민의 소득까지 높이겠습니다. 고흥은 이제 육상에서 김을 생산하고 AI가 이를 돕는 국내 최대 아쿠아팜 수산업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완도 진도가 해상 양식의 보고라면 고흥은 육상 양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종자, 배양이라든가 생산, 가공 분류, R&D, 교육 관광까지 스마트 육상 아쿠아팜의 체계를 구축해 고흥을 완도, 진도, 고흥으로 있는 K수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홉째, 곡성, 구례, 보성의 상징성을 치유관광산업 벨트로 바꿔냅니다. 보성의 차, 곡성의 섬진강, 구례의 지리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이 자산을 지역성장의 마중물 삼아 생활인구 10배, 아시아를 대표하는 치유관광권으로 만들겠습니다.
보송은 차산업과 휴양 앨리스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고, 곡성은 섬진강 체험과 가족 관광을 결합해 생활 인구형 생태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례는 지리산 섬진강을 기반으로 산림 치유와 웰리스 산업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구례, 곡성, 보송, 순천으로 이어지는 치유 관광 벨트로 지역 경제가 살고 고부가 농사노촌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시작된 생활복지를 동북권까지 확장합니다. 광주에서 추진 중인 생애 주기 교통카드인 G패스는 한 달 정액권 올패스로 확장될 것이며, 광주에서 시작해 전국화된 통합돌봄은 기본사회 돌봄으로 맞춤형 지역에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에서 시작했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10시 출근 제도, 산단 아침 한 끼 제도, 산단 세탁소 제도도 여수와 순천, 광양의 산단에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동북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광역 생활권이 될 것입니다. 동북권을 다시 대한민국 산업의 수도로, 아시아인이 찾아오는 대표 휴양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 의과대학에 대해 검토를 당시에 마쳤습니다. 그때도 역시 결론은 하나의 대학과 하나의 부속병원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순천권이냐 목포권이냐를 선택할 때 우선은 그 규모를 먼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70만 건의 동북권이냐 아니면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인 동북권이냐, 이 점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북권이 아닌 서북권에는 어떤 의료 접근성을 줄 거냐 문제에서 제가 4차 병원이라고 불리우는, 4차 병원이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빅5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부속병원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대학의 본부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조금 첨언드리면, 저희가 키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요. 아마 동북권 공약이 아니라 조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조 원이 나오는 정부의 재정 투여와 관련해서 그중에 3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서북권 병원을 신설하는데 저희가 일정 정도 할애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질문이었습니다. 데일리 타임스의 유홍철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눈에 띈 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아까 의대를 순천에서 아예 그냥 오를 받아가서 유치하겠다. 서부권에서 서울해가 좀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4차 뭐 병원이라고 또 한다는 그 내용을 이해를,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동부권에 유치하겠다. 지금 선두권 있는 후보, 미안합니다만 우리 강기재 후보 선두권인가 우리 앞서나는 후보들은 몸조심하느라고 두리뭉실하게 여기저기 다 유치해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강기재 후보님은 명확한 뜻과 의지가 배어 있어, 두 가지 문제에서는. 그래서 좀 반갑기, 동부권을 입장에서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표를 계산하는 거에 아니라요. 예. 반도체 팩, 반도체 생산 기지에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력, 부지, 용수입니다. 용수는 AI 컴퓨팅 센터나 데이터 센터는 물이 초정수, 깨끗하지 않아도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생산 공장, 즉 반도체 팩, 반도체 파운드리, 다 같은 개념입니다. 파운드리, 팩, 생산 다 같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생산 공장에는 초정수가 필요합니다. 초순수물이. 초순수. 지금 전남 지역의 초순수물을 확보하는 곳은 동북권, 섬진강을 끼고 있는 동북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인 것이 동북권에는 전용 용수망이 장흥댐부터 주암댐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22년 11월부터 광주시장으로서 제가 재임 중에 혹독한 가문을 걷고 나서 정부 정책으로 확보하여 이 전용 용수망을 확보하고 연결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시간에 삼성 또는 하이닉스 또는 대통령께서 반도체 생산기지를 전남 어디에 둘래? 라고 할 때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일단 동북권,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순천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동북권 밖에 없다. 그래서 서북권이냐 동북권이냐는 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반도체 생산 공장은 정확히 표현하면 동북권이고 순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건 현실론입니다. 일치하지 않겠지만 민심은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선두권 살짝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고 그걸 좀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지 이것 참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것은 여론조사로 뽑지 않고 당원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에서 제가 1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만 좀 보충드리면 이 반도체의 생산 또는 반도체의 구조를 정말 잘 이해하지 않으면 모두가 반도체를 광주 곳곳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참으로 혼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HBM을 동부에다 하고 D램을 서부에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HBM과 D램은 한 공정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에는 후공정, 엠코를 중심으로 하는 후공정과 인력 양성의 반도체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동북권은 반도체의 생산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고 서북권은 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서북권에 넣자. 이렇게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근데 아무데나 HBM, D램을 막 여기도 하겠다 저기도 하겠다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답변에서 한번 그 당원으로 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7명에서 5명 압축할 때는 당원으로 하지만 그 이후로는 5명을 결승을 할 때도 당원이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번호가 50%입니다. 이 모든 경선의 결정권은 당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원이 가장 강력한 지지우군이고 누가 당원의 뜻에 따르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인의 염동선 기자입니다. 그 TV 토론, TV 연설회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광주 지역의 여론에서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상당히 그 시장님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누구와도 대비를 해도 상당히 앞서신 분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도 있고 각자의 좀 의견도 많습니다. 즉 그 말은 하나로 뭉쳐서 가기보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밀어붙이는 성격이 강하신 것 같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표현을 좀 자꾸 쓰시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 중에 그런 진심, 시도민에게 강기정이라는 진심이 도대체 뭔지
그런 부분을 짧게라도 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일이 추진된다는 것은 그 일을 둘러싼 주변과 사람들과 소통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일이 추진되는데 소통하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8년 동안 시장이 2번 바뀌면서도 논란이 있었던 건데 저는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시키고 성공시켰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18년 동안 잘 안 됐는데 대통령까지 힘을 보탰습니다만 소통했기 때문에 일이 추진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소통과 추진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일이 됐는데 소통이 안 됐다.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저에게 쓰여지는 소통하지 않는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부의 프레임입니다. 일부의 정치적 프레임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일을 했으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통했을 뿐입니다. 다만 소통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오해와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CBS 박사장 기자인데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광역생활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이 광역생활권의 기준이 행정통합인지 경기도 통합인지 교통권 통합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이번에 특별법 제가 조항이 5조인가요? 5조에 광역생활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 광역생활권은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그 개념을 그 법조문에 넣습니다. 지금 5조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 408조 중에 앞에 부분에 존재합니다. 이 광역생활권이란 건 어떤 거냐? 대한민국 지도를 그릴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5국 3특으로 균형발전 지도를 그렸습니다. 5극마다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광주 전남 광주에 한 극이 존재하고 통합을 통해서 거기에 중심이 어디냐? 광주다. 그러면 순천권과 목포권, 동북권과 서북권은 뭐냐? 거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과 거점이 존재하고 중심과 거점은 100만 이상 도시가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00만 그랜드 비전이라고 표현한 것도 동북권이 70만에서 100만으로 올라서야 된다는 취지의 그런 겁니다. 그러면 특별시장은 동북권을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동북권 전체의 생활, 교통, 의료, 복지 여러 가지가 광역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광주가 그렇습니다. 현재 광주는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광역교통권으로 광주와 그 주변 도시 5개 도시가 국내버스가 협약을 맺어서 들랑달랑하고 여러 가지 무등산권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듯 광역생활권은 법적 개념이고 그렇게 통합시가 되면 동북권, 서북권, 광주권으로 묶일 것이다. 지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정 권한은 법 9조에 명시되어 있고 구조입니까? 정의에 대해서는 법 2조에 명시.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 3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광양 포스코에 있다가 왔습니다. 거기를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2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첫째, 둘째, 셋째는 아마 다른
아니 다른 시장 후보님들이 보지 못한 내용이거나 보셨더라도 조금 두리뭉실하게 보셨던 내용일 거라고 보는데, 두 번째, 무탄소 전력 산단을 만들겠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SMR입니다. 주철현 의원께서 한때 토론회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사회에 그 큰 논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SMR과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것은 한 개념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을 한국 원자력 연구원장을 역임하시고 이쪽에 권위가이신 박원석 우리 전 한국원자력 연구원장님의 간단한 추가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SMR을 통하지 않으면 수소 환원 제철이, 광양 제철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할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넣게 됐습니다. 예. 산업까지 먹여 살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한 문제죠.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세가 낮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대체하려면 SMR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그 SMR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된다. 에너지 믹스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아까 뭐 해남에 그 태양광 풍력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를. 네. 가격이 그게 나로가 길어지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선거하는 과정 중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